근데 저는 오히려 그거에 더 깜짝 놀랐어요. 에어팟 최초라고? 아 진짜로요?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의 또 사이드 디쉬 또 맛있었거든요. 에어팟 프로 3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더라고요. 에어팟 프로 3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키노트 때 애플이 에어팟 프로 3세대가 세계 최고의 사운드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스펙을 살펴보니까 아직도 똑같이 H2 칩을 쓰더라고요. 에어팟 프로 2세대도 H2 칩, 에어팟 4세대도 H2 칩. 3년 만에 나온 건데 똑같은 칩셋을 사용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아직도 H2 칩 쓰면서 이 세계 최고의 사운드가 가능할지는 모르겠네요. 무손실 음원도 이번에도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프로 2데이 2배, 프로 1데이 4배. 이거는 뭐 그냥 약간 폐쇄공포증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끼면. 왜냐면 프로 2도 진짜 강력했는데 그거의 2배? 1에서 2로 갈 때 2배가 좋아졌고 이제 3로 가면서 2배가 또 좋아진다는 거여가지고 도대체 어떤 수준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공간 음향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번역 기능이 탑재가 됩니다. 이걸 끼고 들으면은 마이크로 음성을 캐치를 해가지고 실시간 번역한 내용을 이어폰으로 들려주는 기능인데 사실 이거는 버즈에서 제가 써봤죠. 이 기능, 실시간 통역 기능.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듣고 문장 단위로 이해하면서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실제로 얘가 말한 거보다 몇 초 좀 늦게 내가 듣거든요. 이제 그런 딜레이가 있지 않을까 싶고 물론 이 이벤트 영상에서는 되게 즉각적으로 막 번역되는 것처럼 나왔지만 실제로는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착용감도 더 개선이 됐대요. 이 이어팁을 5가지 이어팁을 제공을 해가지고 좀 더 개선된 착용감으로 나한테 맞는 걸로 쓸 수 있게 기본 제공이 되고 그리고 에어팟 중 최초로 생활방수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그거에 더 깜짝 놀랐어요. 에어팟 최초라고? 아 진짜로요? 진짜? 뭐 지금까지 방수가 안 됐어? 이게 저는 오히려 더 놀라운데 그리고 이번에 또 심박수 측정 기능이 들어갔는데 이어버드에 심박수 센서가 들어가가지고 뭐 달리기를 하거나 운동을 하면은 심박수를 측정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칼로리를 소모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래요. 근데 이게 비츠 프로 2에 먼저 심박수 센서가 들어갔었어요. 저도 비츠 프로 2를 구입해가지고 써봤는데 저는 워치를 쓰잖아요. 지금 오늘은 안 차고 나왔지만 워치를 쓰니까 굳이 심박수를 이걸로 재야 되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는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굳이 워치를 차지 않았어도 내가 뭐 어느 정도 칼로리 소모했는지가 기록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고 이제 워치를 안 차고 나와서도 뭔가 운동 기록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배터리 사용 시간이 늘었다는 게 좀 더 반가운데 전작의 6시간에서 이제 8시간으로 배터리 사용 시간이 더 늘어났고 가격은 249달러로 공개가 됐는데 한국 공홈 가격으로 36만 9천 원. 이렇게 되면은 에어팟 프로 2세대를 살까요? 하는 질문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한 6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 프로 2세대를 쓰고 계신 분들이 굳이 프로 3세대로 넘어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이즈 캔슬링도 그렇게까지 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음질도 지금 같은 칩셋을 쓰는 데다가 무손실 지원에 대한 얘기도 없는 거 보니까 막 그렇게 엄청 좋아질 것 같지는 않고 심박수 센서도 굳이 있어야 되나 싶고 오히려 기변을 한다고 하면 기대할 만한 부분이 배터리 사용 시간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또 가격이 비싸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프로 1세대를 쓰시던 분들이 존버의 끝에 구매하실 그런 시점인 게 아닐까 싶네요. 워치도 좀 살펴볼게요. 애플워치는 3가지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워치 11, 그리고 워치 3세대, 울트라까지 공개됐는데 워치도 SE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워치 11? 왜 3? 약간 이런 상태거든요. 일단 워치 11은 아이온-X 소재가 탑재돼가지고 긁힘 방지가 2배 더 강화됐습니다. 건강 기능들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고혈압 가능성 알림 기능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요즘 혈압 관리, 혈관 관리를 좀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기능이 좀 유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아직 FDA 승인이 안 된 상태라고 해가지고 먼저 이벤트 때 발표를 해놓고 곧 FDA 승인을 받을 거다 정도만 오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추후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수면 관련해서도 수면 점수를 이제 제공을 해주는 기능이 들어간대요.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까지 수면 점수 제공 기능이 없었다는 사실이 더 신기하게 느껴지는데 애플워치도 실사용하는 때가 있고 갤럭시 워치도 실사용하는 때가 있는데 이제 요즘은 계속 갤럭시 워치
8을 쓰고 있었거든요. 갤럭시 워치는 이미 뭐 수면 점수부터 시작해서 걔네는 점수 수준이 아니야. 니의 하루 에너지 점수가 어떻고 이런 걸 다 분석해주거든요. 되게 직관적으로 수면 코칭을 해주는 거는 확실히 갤럭시가 잘한다. 삼성 헬스가 너무 잘한다. 이런 생각을 항상 했었고 애플워치 쓸 때는 전 유료 앱을 썼었거든요. 오토슬립이라고 하는 유료 앱을 쓰면은 그 앱에서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 또 캡처해가지고 제미나이나 챗GPT한테 캡처를 보낸 다음에 신랄하게 제 수면을 평가해주거든요. 그런 좀 귀찮은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수면 점수 제공 기능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기대해보겠습니다. 얼마나 귀엽고 깜찍하고 재미나게 넣어놨을지. 배터리도 재설계해가지고 24시간 사용을 할 수 있게 됐고요. 4가지 색상이 들어가는데 가격이 59만 9천 원부터, 티타늄 모델은 99만 9천 원부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SE3. 야, 이제 웬만한 유저는 SE 3세대로 다 커버될 정도로 워치 SE가 이번에 너무 잘 나왔는데 일단 칩셋이 작년 플래그십 모델에 쓰였던 S10 칩이 탑재됐고요. AOD가 지원됩니다. 이제 SE 모델도 예쁘게 Always On 디스플레이를 반짝반짝하면서 쓸 수 있게 됐고요. 제스처 지원하고요. 손목 온도 감지 기능이 들어가서 이제 여성분들은 뭐 생리 추적이나 배란일 추정까지 할 수 있게 됐고요. 수면 점수 기능도 SE에도 다 들어가고요. 18시간 사용 가능, 급속 충전 가능, 15분 충전으로 8시간 사용 가능, 그리고 스타라이트와 미드나이트 2가지 색상 이렇게 해가지고 무려 가격이 36만 원. 너무 합리적인 가격. 아니 이제 워치 11이고 뭐고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능, 알림, 운동 측정, 수면 측정 점수 내주는 거, 그리고 AOD로 패션 기능, 대부분 이 정도 기능을 많이 사용하시지 않나요? 이제 워치로 엄청 뭔가 대단한 걸 하진 않으니까 오늘 발표 내용 중에 나온 것 중에 제일 합리적이고 실속 있는 제품이다. 약간 이제 커플끼리 선물을 하기에도 괜찮고 명절 때, 어린이날, 입학 선물, 온갖 선물용으로 너무 괜찮은 모델이지 않을까. 일단 울트라 3도 나왔으니까 정리를 해볼게요. 와이드 앵글 올레드라는 게 탑재가 됐는데 험난한 상황에서 울트라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 디스플레이 기술을 많이 강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잠수했을 때 혹은 먼지가 많이 날리는 그런 상황에서 혹은 어두운 환경에서도 잘 볼 수 있게 비스듬한 각도에서 볼 때 밝기가 더 밝아집니다. 비스듬하게 봐도 정확하게 정보들을 인식할 수 있게끔 디스플레이 업그레이드를 해놨고요. 이제 위성 인터넷 연결성도 2배 더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오지에서도 위성 연결을 해가지고 긴급 연락을 한다거나 구조 기능을 쓴다거나 하는 것도 좀 더 편리해졌고요. 배터리 사용 시간 42시간으로 아주 깡패 수준으로 나왔고요. 2가지 컬러로 출시가 됩니다. 울트라 모델은 가격이 124만 9천 원. 이제 거의 핸드폰 가격이죠. 요거는 정말 어떤 프로급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스포츠 밴드가 되지 않을까. 갤럭시에도 워치 울트라라는 게 있긴 합니다만 그 같은 울트라가 아니에요. 사실 그 잠수를 할 때 쓴다거나 정말 프로급에서 쓸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애플워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갤럭시 워치 울트라는 아직까지는 그냥 좀 비싸고 크고 무거운 모델이랄까, 그런 느낌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전편 아이폰 17 시리즈 총정리랑 이번 편 에어팟이랑 애플워치 총정리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저는 지금 정신이 혼미하네요. 밤을 새가지고. 그치만 굴하지 않고 구매 가이드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 구매 가이드 영상도 이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에어팟과 애플워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